장항준이 창조한 가장 서글픈 희극. 장항준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중에게는 윤종신의 친구나 예능감 넘치는 수다쟁이로 친숙하지만 메가폰을 잡은 그는 언제나 인간의 결핍과 그 결핍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소동극에 집중해왔다. 2026년 그가 내놓은 왕과 사는 남자는 그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장항준다운 페이소스가 묻어나는 수작이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우리가 흔히 봐왔던 팩션 사극의 장엄함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폐위되어 유배지로 쫓겨난 어린 임금과 그를 보필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내. 동거기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밀도 높은 공간에 집중한다. 왕과 사는 남자는 권력의 정점에서 떨어진 존재가 어떻게 평범한 인간으로 추락하는지 혹은 승화되는지를 장항준 특유의 유머러스한 터치와 서늘한 통찰로 그려냈다. 가장 놀라운 지점은 톤 앤 매너의 조율이다. 영화 초반 유배지에서의 생활고를 다룰 때는 시트콤적인 경쾌함이 흐르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화면의 채도는 낮아지고 인물들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감독은 왕이라는 거대한 상징을 한 명의 나약한 소년으로 해체하고 그 곁을 지키는 엄흥도 유해진분이라는 인물을 통해 관객에게 묻는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권력인가? 아니면 그 권력을 두른 사람인가? 이 영화는 2026년 현재 급변하는 정치적 지형과 개인의 실존 문제가 맞물린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담론을 던진다. 장항준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폐위된 왕의 서사를 특유의 리듬감 있는 대사와 상황 설정으로 풀어내며 관객을 웃기다가도 어느 순간 가슴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충과 의의 현대적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든다. 왕의 추락과 낯선 동거. 어린 임금 이홍위, 박지훈 부는 하루아침에 왕좌를 빼앗기고 강원도 깊은 산골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조정의 감시 속에 그를 돌보게 된 인물은 그곳의 토박이이자 산사나이인 엄흥도 유해진 분이다. 평생 왕의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엄흥도에게 이홍위은 그저 손 많이 가는 도련님일 뿐이다. 영화는 이홍위가 거친 보리밥에 경악하고 엄흥도는 그런 왕의 태도에 혀를 차는 좌충우돌 적응기를 담아내며 유쾌하게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우정과 인간적 각성.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진다. 이홍위는 엄흥도를 통해 궁궐의 법도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의 냄새를 맡게 되고 엄흥도는 이홍위가 가진 외로움과 공포를 목격하며 연민을 느낀다. 엄흥도는 이홍위에게 냇가에서 고기를 잡는 법과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을 구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 과정에서 이홍위는 왕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소년으로서의 자아를 찾아가며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중앙의 위협과 선택의 기록. 평화도 잠시, 한양에서는 폐위된 왕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정권의 위협이 된다는 상소가 빗발친다. 결국 왕을 제거하라는 비밀 어명이 내려지고 엄흥도의 집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온다.
엄흥도는 이홍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업과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홍위 역시 자신 때문에 엄흥도가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게 되며 두 사람은 비극적인 운명 앞에 서게 된다. 눈 덮인 산에서의 마지막 인사. 폭설이 내리는 겨울밤, 추격대를 피해 산을 오르던 두 사람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 이홍위는 엄흥도에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라 명하지만 엄흥도는 끝까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내 식구라며 고집을 부린다. 영화의 엔딩은 자극적인 유혈낭자함 대신 하얀 설원 위에 남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비춘다. 생사는 불분명하지만 그들이 나누었던 인간적 존중만큼은 차가운 눈발 속에서도 뜨겁게 남으며 긴 여운을 남긴다. 권력이라는 신기루, 인간이라는 진실. 왕과 사는 남자는 장항준 감독이 도달한 연출적 정점이다. 이 영화가 위대한 지점은 사극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으면서도 그 알맹이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관계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닫힌 공간의 해방감. 영화의 대부분은 엄흥도의 초가집과 주변 숲에서 이루어진다. 촬영 감독은 이 좁고 폐쇄적인 공간을 광각 렌즈와 자연광을 활용해 때로는 아늑한 요새처럼, 때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처럼 묘사했다. 특히 이홍위가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의 압도적인 산세는 그가 느꼈을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다. 하지만 극 후반부 두 사람이 산을 오를 때 비치는 부드러운 달빛은 그 고립된 공간이 오히려 권력의 암투로부터 자유로운 해방구였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연기의 앙상블 유해진과 박지훈의 하모니. 유해진, 엄흥도 역은 자칫 평범할 수 있는 민초 캐릭터의 특유의 생활 연기와 깊은 눈빛을 불어넣었다. 그는 코미디와 정극의 경계를 능수능란하게 오가며 극의 무게 중심을 잡는다. 반면 박지훈, 이홍위 역은 놀라운 발견이다. 몰락한 왕의 고결함과 사춘기 소년의 불안함을 동시에 표현해내며 유해진이라는 대배우 앞에서도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추진력이다. 주제의식 왕은 누구인가? 장항준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왕이라는 지위가 부여하는 권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꼬집는다. 수천 명의 노비가 모시던 왕이 산골에서 감자 하나를 얻기 위해 엄흥도의 눈치를 보는 장면은 실소와 함께 깊은 성찰을 끌어낸다.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그가 앉은 의자의 높이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와 온기라는 점을 감독은 집요하게 파고든다. 비극을 위로하는 장항준식 유머. 영화는 결코 심파로 흐르지 않는다. 결정적인 슬픔의 순간에도 장항준은 작은 해악을 심어놓아 관객이 숨 쉴 틈을 준다. 이는 관객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 그의 겸손한 태도이자 삶의 비극을 견뎌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웃음임을 알고 있는 거장의 여유다. 왕과 사는 남자는 2026년 우리가 만난 가장 따뜻한 비극이며 장르 영화의 틀 안에서 예술적 성취를 이뤄낸 보기 드문 사례다.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결정적 장면 디테일 분석 감자 껍질 시퀀스.
영화 중반부 왕 이홍이 박지훈과 엄흥도, 유해진이 툇마루에 앉아 삶은 감자를 먹는 장면은 이 영화의 정체성을 관통하는 명장면입니다. 미장센과 상징성. 왕은 평생 남이 껍질을 까준 음식만 먹어온 존재입니다. 그는 처음에 감자를 통째로 입에 넣으려다 뜨거움에 데이고 투박한 손으로 감자를 까는 엄흥도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여기서 카메라는 이홍위의 하얗고 고운 손과 엄흥도의 흙때 묻은 거친 손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데 이는 단순히 신분 차이를 넘어 생존의 근육이 있고 없음의 차이를 시각화합니다. 감정의 변곡점. 엄흥도가 투덜대며 투박하게 깐 감자 하나를 이홍위에게 툭 던져줄 때 왕은 잠시 주춤하다 그것을 받아 한 입 크게 베어 무는데 이때 왕의 눈에 고이는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호의를 대가 없이 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당혹감과 감동입니다. 장항준 감독은 여기서 구구절절한 대사 대신 감자를 씹는 저작 소리와 산골의 바람 소리만을 강조하며 관객이 인물의 내면에 깊숙이 접속하게 만듭니다. 장항준의 리얼리즘 집착. 평소 유쾌한 이미지와 달리 장항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소름 돋는 디테일을 추구하며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진짜 겨울을 담아라. 강원도 오지 로케이션. 2025년 말부터 시작된 촬영은 CG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가짜 눈 위에서는 배우의 입김이 거짓말을 한다며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야외 촬영을 고집했습니다. 덕분에 유해진과 박지훈의 얼굴에 맺힌 서리는 분장이 아닌 실제 결빙이었으며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는 연기를 넘어선 생존의 리액션에 가까웠다는 후문입니다. 김은혜 작가의 보이지 않는 손. 장항준 감독의 영원한 파트너인 김은혜 작가가 각색 과정에서 정치적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원래 초기 대본에는 두 남자의 우정에만 치중한 휴먼 코미디였으나 김은혜 작가의 조언으로 한양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는 스릴러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영화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왕이 되기 위한 식단 조절. 배우 박지훈은 유배지에서 점점 말라가는 왕의 쇠약함을 표현하기 위해 촬영 기간 내내 극도의 식단 관리를 병행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엄흥도가 주는 감자를 먹는 장면을 찍기 위해 이틀 동안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영화 속에서 감자를 먹는 박지훈의 모습은 단순한 연기가 아닌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으로 비쳤습니다. 촬영 기법 촛불과 달빛의 미학. 이 영화의 조명 감독은 인공적인 조명을 최대한 배제하고 촛불과 달빛만으로 실내외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산골의 공포를 살리기 위해 오직 촛불 하나의 의지에 두 배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는 화면의 가독성을 다소 떨어뜨릴 수 있는 모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고립감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탁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끝.